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 3강. 이번에는 성폭력 상담 이해하기 시간입니다.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의 피해 지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폭력 상담 이해하기입니다. 자,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인데요.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사실 현행법에서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 유형은 어디에 나왔느냐? 형법,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성폭력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행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어, 성폭력을 개념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폭력의 유형은 각각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법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간, 그리고 유사강간, 중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디지털 성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항문의 손가락 등 신체 성기를 제외하죠.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한 행위를 준강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 접촉, 그리고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 가지게 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준강제추행입니다.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행위를 중강제추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복제하거나 합성을 하거나 유포에 대한 협박을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등 이런 것과 더불어 디지털 공간, 미디어, 그리고 SNS 등에서 성적으로 계속 괴롭힘을 하는 것을 디지털 성폭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알아두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봤는데, 어, 개념과 이해를 봤는데, 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지원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여성 긴급전화 1366입니다. 네,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냐면 위기 개입 상담, 초기 긴급한 상담에서 위기 개입을 중심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피난처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여성 폭력 피해자의 지원 기관 및 관련 기관과 연계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폭력 또는 여성폭력 관련 내용에서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있고요.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고요. 성매매 피해 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전문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치료 그리고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의료 지원, 그리고 법률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과 연계해서 상담소가 활동하게 되죠. 그래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성폭력 상담소 하면 이 상담소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해바라기 센터도 있습니다. 이제 해바라기 센터, 소나무 센터 두 기관이 있는데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관련 피해자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센터는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 여기는 365일 그리고 24시간 동안 계속 전화받고 상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사, 법률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아주 편리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위기 지원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형, 네, 그다음에 통합형, 네, 이동형이죠. 이동형, 아동형이 아니라 이동형 통합형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상담 지원 마찬가지로 의료 지원, 그리고 수사 법률 지원, 심리치료 지원, 그리고 통합 서비스 등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을 보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뭐 지원 내용은 이 폭력 보호시설은 뭐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데요. 물론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하는 일들은 대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숙식이라든가 뭐 주거 지원한다든가 등 보호 시설을 통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운영하고 있고요. 피해자의 자립이라든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들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하고 있죠. 보통 이 기관을 쉼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활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자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보면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립,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면 작업장 등의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요. 일자리 제공 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도울 수 있는데 공동 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 및 사회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해줄 수도 있고 여러 사회 통합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이 바로 자활지원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직업훈련 및 진학, 기술교육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 위탁 교육을 포함해서 실시한다는 거. 네. 그리고 자활 과정에서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 지원, 뭐 상담이라든가 위로 또 여러 기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피해자를 돕는 그런 회복 지원하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냐면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홈이 있고요. 그리고 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위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들도 있으면서 동일하게 같이 운영된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단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어떤 지원 내용인지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초기 상담, 네, 어떻게 초기에 이루어졌는지 초기 과정들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피해 촬영을 삭제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 지원 기관과 연계를 할 수 있겠죠. 기관 연계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담소라든가 그다음에 보호시설이라든가 뭐 그룹법이라든가
자활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그 긴급전화 1366 피해자들이 첫 전화를 통해서 이 지원 체계로 만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성 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이런 것들이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긴급 상담이라든가 긴급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는 뭐 위기 개입 상담, 그 다음에 피난처 운영, 관련 기관 시설을 연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하는 일은 삭제 지원이겠죠. 예. 그래서 유포 현황을 모니터하고 플랫폼 삭제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호시설, 그 다음에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폭력피해 이주 여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활 지원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일자리 제공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다 설명했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가 운영되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그 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피해자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숙식 주거지원 등 보호시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보호시설들이 운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편에 이제 다른 지원 체계를 보면 전문 상담, 수사 법률 지원, 의료 심리 치료 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전문 상담 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 이렇게 4개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여기서는 의료 및 법률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보호 시설로 연계 등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사 법률 지원에서는 어떤 기관에서 하느냐, 뭐 상담소 당연히 하고요. 해바라기 센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료 법률 지원 기관들이 딱 밑에 나와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한변협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정폭력, 위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이 있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 부분만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성폭력 위기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역시 성폭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무료 변호사 말씀하는 거죠. 무료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조사에 대해서 동행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계인 재판 등에 같이 동행해서 피해자에게 큰 위로 그리고 지지체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에 관련된 상담, 그 다음에 경찰이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진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 진술 조사 및 진술 녹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또 모니터링 해줄 수 있다. 예, 주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해바라기 센터에서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의료 또 심리 치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기관이 하냐면 해바라기 센터. 그렇죠. 여기는 이제 해바라기 센터에 가면은 키트가 있습니다. 예, 증거 채취할 수 있도록 키트가 있고요. 또 의료라든가 심리 치료 지원을 해바라기 센터도 역시 하게 됩니다. 물론 의료 심리 지원은 상담소라든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들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병원과 연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료비 지원, 그리고 뭐 증거 채취라든가 의료라든가 심리 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피해 지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업무를 성폭력 상담소는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이 성폭력 상담소의 주요 업무이자 피해 지원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해자 등의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 신문 등의 동행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관련 법률에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 배상 청구 등 사법 처리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성폭력 상담소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 어디가요? 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이러한 업무를 통해서 피해자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라고 보시면 첫 번째로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가장 우선순위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 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의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는 의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에 대한 부분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산부인과,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 외과, 왕과, 그 다음에 성형외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한의원 등을 포함합니다. 이때 한의원은 의료보험이 적용하는 진료에 한해서 가능하다. 그거에서 지원해 주니까 사비로 내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밑에 네 번째 보면 성매매 감염 질병 검사 및 예방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피부과, 비뇨기과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진단서를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발급하고 물론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말씀하는 거죠. 의료지원이니까 기타 의료적 평가, 신체 사정 및 법적 증거를 확보하고 무엇으로 응급 키트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도 있지만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중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법률 지원입니다. 법률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형사소송 지원, 그리고 민사 가사 소송 대리, 그다음에 법률 상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지원은 밑에 있죠. 성폭력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법률 상담과 피해자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 조사 통행, 고소 대리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 공판 절차 출석, 증거 보전 절차 청구 및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증거물에 대해서 열람, 등사, 복사 말하는 거죠. 복사 등이 가능하며 소송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보호하면서 이 형사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밑에 보면 민사 가사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과 법률 구조 지원을 결정했을 때 변호사에 의해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상담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사는 이 기관에서 어, 대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까지가 상담소의 업무다. 중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들은 상담소가 해야 될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타 법률 상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피해자 지원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요청. 그죠? 그리고 그러면 연관된 기관과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어떤 피해 상황이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목표로 이 상담을 마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지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상호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상담소가 잘 준비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이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상담을 배경으로 이제 지원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상담 지원, 법적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경제적 지원, 그다음에 사회적 지원, 기관 연계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상담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잘 모르고 또 이 과정에서 어, 어떤 시기에 어떻게 개입할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슈퍼비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슈퍼비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례회의,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 피해자를 잘 지원할 수 있을까,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 편안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례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 지원사항들이 되게 되면은 이제 지원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마무리하고 또 사후 처리 관련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